네, 미국이 재정 절벽을 피하고 부채의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내년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였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세계 경제에 현재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정도의 좀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요. 여기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증권가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투데이 시간에서는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동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재정 절벽에 최근에 좀 상승하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이제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재정 절벽이라는 악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제 부정적으로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절벽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유동성이 이제 위축이 되고요. 유동성이 이제 위축이 되면은 경제 전반에 이제 충격을 주는 현상을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재선에 성공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하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 그 GDP의 4%, 우리 돈으로 600조 원에 달하는 한도를 늘리지 않게 되면 결국 미국의 유동성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도 유동성 위축이라는 그런 이제 악재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물 경제에서도 해외 수출이 이제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재정 절벽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결국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절벽은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리스크에서는 결국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오바마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대선 이후에 뚜렷한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당선에도 뭐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날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오늘도 뭐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뉴욕 증시가 이제 약세로 끝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도 역시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1.19%, 23포인트 넘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1914.41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4일 만에 이제 내림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리고 1900선을 다시 또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금 주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재선으로 인해서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이 한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기간이 3천억 넘는 대규모 매물을 이제 쏟아냈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장마감 동시효과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어제 한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프로그램 거래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약세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의약품, 전기, 가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악재가 불거졌던 건설업종, 의료정밀업종이 4% 넘게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어제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가 상당히 강했는데 건설주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건설주 악재가 좀 겹쳐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실적 악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주로 이제 매물이 집중이 되면서 건설주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특히 대형주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건설주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이 11% 넘게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11.24%, 6,900원이 급락을 하면서 54,5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신저가를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림산업도 어제 6% 넘게 주가 하락을 해서 73,000원으로 어제 장을 마감했고요. 이 밖에 대우건설도 역시 5% 넘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9,000원 아래로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4% 정도 주가 하락을 해서 62,4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수준으로 주가가 이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또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악화가 이제
주가락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91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73%나 급락한 것으로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됐고요. 매출액도 한 2조 4천억 원으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당기 순이익은 383억 원으로 12% 넘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하고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악재를 또 만났는데요. 어제 이제 검찰이 서울 아현 뉴태원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대우건설하고 대림산업의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다 정도의 좀 반응이 나왔는데요. GS건설의 실적이 작년에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지금 반도 안 나온 건데 목표 주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건설주 우량주로 이제 꼽히던 GS건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악화가 이제 불거지면서 증권가의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9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주식을 이제 팔아라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3, 4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7조 500원으로 올해 목표 수주 금액 16조 5천억 원에 45%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동부증권이라든가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모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매수 의견도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 정도로 다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매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 뭐 사실상 매도나 다름없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설주 업종별로 좀 이슈를 확인하면서 접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이슈가 재정 절벽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나요? 만약에 이제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실물 시장에서 불안감이 좀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와 고용이 이제 부진해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위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만약에 미국의 재정 절벽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5% 정도 줄어들고요. 유럽의 성장률도 2.2%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가 또 분석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로 당초 전망치 3.5%보다도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국내 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이 1조 한 4천억 원 이상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규모로 보게 되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이제 규모로 이제 미국계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이렇게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뭐 증시 핫 이슈가 계속해서 재정 절벽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협상 타결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 좀 많다는 부분을 앞서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략에는 어떻게 좀 이용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일단 악재로 불거졌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절벽 진행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이제 추구하기보다는 재정 절벽의 해결 진행 상황을 보가면서 이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타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이라든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제약주라든가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지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당분간 코스닥이나 이제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선 아래에서는 저평가된 대형주의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지수와 관련이 없는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은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실적 호전주, 그리고 외국이나 기관이 사는 그런 이제 중소형 수급 종목으로 역시 또 투자 범위를 좀 압축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선호 부장과 함께 오늘 이슈투데이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재정절벽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 또 잠시 후에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